자, 이번 주 수업도요, 우리 그 웜업 복화하고, 그 다음에 체크업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웜업 복화는 그 중간에 한두 개 틀릴 수 있는데, 우리 목표는 이게 끝날 때까지 다 맞추는 게 목표예요. 이게 10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항상 시험은 별거 아닌 거에서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보통 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그 마킹 실수 같은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 기억나는 줄 아니? 수능 끝나고 채점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쯤 그때 스물스물 기억나요. 시발 특기 해서나 마킹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그때 든대요. 그래서 작년 친구가 딱 그래서 88점 맞은 적이 있었어요. 딱 90이었는데 1등급이다. 예!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딱 수능 성적표 나온 게 하루 전날인가 그때 생각이 나더래. 아 뭐지? 그래서 2등급 받아가지고 안타깝게 서울대 갔습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잘 됐죠? 자, 아무튼 그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볼 필요가 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4번.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은 5번이죠? 그쵸? 5번. 그 다음에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은 1번. 그 다음에 6번은 몇 번일까요? 6번. 1번이죠? 그쵸? 1번이고, 7번에 2번. 7번에 2번. 그 다음에 8번, 5번. 8번에 5번. 그 다음에 9번. 요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3번이죠? 9번에 3번. 그 다음에 10번은 몇 번? 4번. 그쵸? 자,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 디스밴드가 쫙 보이는데, 원래 그 밴드 있죠, 밴드. 여러분, 밴드가 바로 뭔가요, 밴드? 그쵸? 우리 그 다쳤을 때 밴드 이렇게 딱 묶잖아요. 여러분, 그 손가락 살짝 베고 그럴 때 밴드 묶는 거 아시죠? 그쵸? 여러분, 근데 손가락 베인 적은 있죠? 손가락 끝부분이 잘린 적 있나요? 자, 진짜 참고로 그냥 1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봐봐. 자, 여기 손가락이 딱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쵸? 우리 손가락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이렇게 딱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지? 작년에 저기 교무실에서 프린트를 자르고 있었다?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프린트를 자르고 있는데, 뭐지? 다른 친구들 오길래, 안녕? 하다가 이렇게 내가 이제 프린트를, 안녕? 하면서 쓱 자른 거예요. 쓱 자른 건데, 근데 봐봐. 자, 이렇게 딱 프린트가 있고요. 프린트가 있고 이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자르되고 이렇게 딱 자르는데, 근데 잡고 봐봐. 자위를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딱 눌렀는데, 안녕 하다가 쓱 했는데, 딱 이제 보니까, 왜 프린트가 안 잘려져 있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피가 어떤 부분이 나간지 아냐? 요렇게 날렸어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딱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살짝 베면 어떻게 되는 거니? 살짝 베면 그 부분을 붙이면 되잖아. 그쵸? 붙이면 되는데,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밑에 딱 바닥을 보니까 요만한 게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 그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화장지를 이렇게 꾹 눌렀어요.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꾹 눌렀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이제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병원 문도 안 열고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그 투썸 옆에 보면 건강과 행복이 열리는 약국 있죠. 그쵸? 그쪽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 뭐지? 거기 약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손가락이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딱 보니까 다시 피가 이렇게 날 거 아니야. 꽉 누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주신 줄 아니? 밴드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밴드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진짜로 괜찮기는 했어요. 괜찮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뭐지? 계속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3층에, 이 건물 3층에 피부과 있거든요. 피부과 가서 이거 치료 받아야 된다고 소독하고, 피부과 또 갔어요. 밴드를 떼더라고요. 또 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살이 올라와야 되는데 살이 안 올라왔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 이렇게 소독약 같은 아무튼 졸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꽉 잡더라고요. 꽉 잡고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딱 묶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요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요만해졌는데 절대 여기에 일주일 동안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살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씻을 때도 절대 물이 안 들어가게끔 씻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줄 아니? 그 우리 보통 치킨 먹을 때 쓰는 그 비닐 장갑 있잖아. 비닐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세수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니까 장점은 있더라고.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시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여기 뭐지 살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자, 선생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자, 생각보다 재미없었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밴드 보이죠? 밴드. 원래 밴드가 어떤 뜻? 띠를 두르다. 됐죠? 띠를 두르다, 묶다. 적어보세요. 밴드 자체가 띠를 두르다. 우리 머리에 이렇게 딱 묶는 그 밴드도 있죠? 그쵸? 띠를 두르다. 그리고 이제 묶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거기에서 뭘 붙여서 this를 붙여서 this를 붙이면 not이라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away의 뜻이 있다고. 됐죠? not이라든가 away 의미.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상황과 좀 멀어지거나 뒤에 있는 상황과 다른 것. 그래서 disband가 당연히 어떤 뜻? 띠를 둘러서 묶는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해체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2번에서 deplete는 고갈시키다 그 뜻인데 얘는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얘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보이죠? PLE 보이죠? PLE 요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요게 이제 채우다란 뜻이라고. 요거 알고 있어야 돼. PLE가 채우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DE가 붙어서 DE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DE는 기본적으로 다운의 의미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떨어지면서 감소하는 거 있죠? D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니? D로 시작하는 거. 그치? 감소하는 거 decrease, decline 요게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가득 채웠던 것에서 아래로 다운시킨다 그런 의미니까 가득 찼던 것을 다 써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그 뜻인데 뉘앙스를 살짝만 기억합시다. 고갈시키거나 다 써버리는 것은 채웠던 것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다 나가게 하는 것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깥을 가리키는 접두어 뭘 써서 예를 써서 exhaust 이렇게 써도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죠. 그쵸?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게 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다 나가게 한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얘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얘를 왜 기억해야 되냐 적어보세요. replete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complement 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있죠. 자 일단 지금 위에 나오는 얘는 쉬워요. 그쵸? 얘는 쉽고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PLI도 되고 PLE도 되고 다 똑같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얘가 원래 어떤 뜻이 있으니까 앞에 re 보이죠. 그쵸? re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 다시.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채우다 그 말이기 때문에 가득 찬 적어주세요. 가득 찬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가득 찬 거니까 뭐 filled라든가 full 이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밑에 거 조금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똑같아. 어근도 똑같고 접두어도 똑같고 뒤에 정미어까지 다 똑같죠.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에서 나왔으니까 얘에서 모양이 살짝 바뀐 거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feel의 느낌을 더 강하게 살린다. 그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come이 원래 어떤 의미? come. 함께라는 뜻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 혼자 했을 때 부족함이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같이 했을 때 뭔가를 채워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이게 함께 채워간다. 부족한 부분에 그래서 보완하다. 그 다음에 보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쩔 수 없어. 야매로 외워야지. 그쵸? 야매로 외워야죠. 아이를 칭찬한다. 넘어가자.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건 그래서 어떤 의미? 칭찬하다는 뜻이 생긴다. 그쵸? 아이를 칭찬한다. 아이고 착하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얘는 채우다는 느낌이 강하니까 보완하다, 보충하다. 얘는 이제 칭찬하다는 뜻을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형용사 나오는 것들 두 가지까지만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complimentary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음도 똑같아. complementary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역시 P 다음에 L이냐 아니면 LI냐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헷갈리지 않게끔 잘 정리 한번 해두세요. 자, 일단 얘가 나왔을 경우는 그 L 다음에 E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하는, 보충하는. 됐죠?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좀 달라지지. 여러분 그 영수증 리뷰 해봤어요? 그쵸. 그 식당에서 이제 영수증 이렇게 받고 그거 이제 뭐지? 뭐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이렇게 다 올리게 되면 식당에서 공짜로 뭐 하나 주거든요. 그쵸? 그거예요. 칭찬하면 공짜다. 공짜의, 무료의 적어주세요. 공짜의, 무료의. 물론 칭찬하는 그 뜻이 있어. 근데 저게 칭찬하면 공짜로 뭔가 받는다. 그래서 공짜의, 무료의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원래 우리가 그 공짜다 무료다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니? F로 시작하는 거 free 그거 있죠? 그 free보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이 저쪽에 L 다음에 I가 있는 거다. 그래서 complementary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있죠? 3번에서 commemorate는 기념하다 그 뜻인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commemorate 이렇게 쭉 보이는데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아,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메모리가 나온다고. 됐죠? 여기에서 메모리가 나오니까 아, 그래서 기억하게끔 기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4번 speculate 보이죠? 추측하다라는 뜻인데 그 5번 추측하다 옆에 투기하다. 그것도 하나 같이 적어주세요. 추측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의미? 부동산 투기할 때 그 투기 있죠? 투기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왜 그런 뜻이 생기는 거냐? 여기 보세요. speculate에서 이건 이제 알죠? 여러분 스펙은 바로 무슨 말이냐? 스펙은 보다란 뜻이죠? 그쵸? 스펙은 이제 우리가 보다란 뜻으로 알고 있고 즉 C하고 같은 의미인데 자, 잘 생각해야 돼. 앞으로의 일을 살펴보는 거니까 예상해 보는 거니까 추측하다는 뜻이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에서 앞에 일을 본다, 추측하다. 잘 살펴보고 돈을 투자한다 해서 투기하다. 됐죠? 그래서 투기하다 뜻까지 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어탄팅은 진정한, 그 밑에 진짜의, 그것도 적으세요. 진짜의, 진실한, 뭐 그 뜻이 있죠? 그쵸? 진정한, 진짜의, 진실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뉘앙스의 차이를 조금 더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 보이죠? 요게 바로 어떤 뜻이냐? 여기에서 살짝 철자가 바뀌어서 요렇게 같은 말이에요. 오토하고 오토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쵸? 같은 말인 거고 오토는 어떤 뜻이니? 오토는 셀프죠. 그쵸? 야, 이거 진짜야. 내가 직접 본 거라고. 됐어요? 내가 직접 본 거라고. 내 스스로 내가 직접 본 거라고. 이거 진짜야. 내가 셀프로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보고 한 거라고. 그런 의미의 진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라는 뜻이 생겨요. 아시겠죠?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동의어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동의어는 요거 있겠죠? 그쵸? 진짜의 뭐 그 뜻으로 물건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진짜야. 해서 진실한, 진정된 그 뜻이 이제 다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얘도 하나 더 적어주세요. genuine. 됐죠? genuine.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inclination 성향 밑에 경향 적어주세요. 경향. 여러분 그 경향이라든가 성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의 한쪽으로 기운다는 뜻이지. 그래서 inclination은 어떤 뜻? 기울기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아시겠죠? inclination이 기울기라는 뜻으로도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혹은 뭐 지질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문에서 inclination은 기울기라는 뜻으로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에서 마치가 보이는데 원래 여러분 그 마치를 맨 앞에 M을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쓰면 3월달이죠. 그렇죠? 3월달인데 여러분 그 3월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아닌가요? 봄?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이제 한 국가가 부흥을 하려면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1년 중으로 봤을 때. 그쵸? 가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왜? 전쟁이 길어지면 곧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패할 수 있어요. 그쵸? 여름은 지나치게 더워서 병사들이 지쳐요. 그쵸?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은 거야? 봄이 제일 좋아요. 왜?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몸도 이렇게 점점 풀리게 되고 훨씬 더 전투력을 키워서 잘 싸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전쟁하기 딱 좋은 언제? 3월 달에 군인들이 많이 뭐 한다고? 전쟁하려고 행진한다고. 그 뜻이 그리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치가 행진하다는 뜻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있죠. 전쟁의 신은 뭐라 그러니? 마르스라고 얘기하죠. 마르스. 그 마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3월 달에 전장이 좋다. 그래서 마르스가 바로 전쟁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뭐 요거 행진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8번에서 irritability는 뭐 성급함 그 뜻인데 그 옆에 화를 잘 냄 적어놓으세요. 화를 잘 냄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irritability가 화를 잘 내는 것 뭐 그 정도로도 쓰이니까 사실은 그 irritability는 irritate라는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이죠? 자, 여기 바로 어떤 의미? 자극하다,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괴롭히는 거. 요거, 그쵸? annoy 있겠죠? annoy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들 들어봤죠? 그쵸? 뭐 bother 이런 것도 역시 괴롭히다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어렵지만 적어보세요. vex도 괴롭히다. 그쵸? 나중에 이제 그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취직해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백수. 자, 아무튼 친구가 백수면 나를 존내 괴롭혀요. 내 월급날에 친구가 더 잘 알아. 내가 언제 보너스 받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월급날 되잖아요. 월급날 되면 친구가 꼭 회사 근처에서 전화해요. 그것도 꼭 뭐라고? 아니 그냥 너 퇴근할 때쯤 된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나는 좀 커피나 좀 마시다가 한 30분 있다 가려고 하는데 그냥 너 조금 바쁘면 그냥 회사 일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나오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친구가 이렇게 다 맛있는 데를 알아봐줘요. 그쵸? 그러고 나서 계산은 누구에게? 계산은 나에게. 그쵸? 백수는 나를 괴롭힌. 넘어가자. 자, 아무튼, 자, 괴롭히다는 뜻으로 백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괴롭히다는 뜻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얘 있죠, 얘.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단어 뜻을 줄 가능성은 더 커요. pester, 괴롭히다, 조르다. 그쵸?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harass. 요거 좀 알아두세요. harass에서 괴롭히다. 됐죠? 괴롭히다는 뜻으로 harass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이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뉘앙스로 화나게 하다, 괴롭히다. 요거 있죠? provoke 적으세요. provoke. 얘는 약간 자극하는 식으로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상대방을 자극해서 화나게 해서 한번 싸워보자는 느낌으로 괴롭히는 게 provoke예요. 아시겠죠? provoke요. 잘 봐요. pro가 앞이죠. 그쵸? 프로가 앞이고 참고로 여기서 보크 보이죠? 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싹 다 어떤 뜻? 싹 다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쵸? 앞으로 불러내는 거. 나와봐. 나와보라고. 왜 쫄았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것. 됐죠? 그게 바로 이제 provoke. 아무튼 여기 쓰이는 것들은 다 괴롭히다, 자극하다 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9번에서 delicate 섬세한 그 뜻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왜 섬세하냐면 마음이 약해서 잘 넘어간다 그런 느낌의 섬세함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즉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3번의 섬세한 그 밑에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밑에 선지 중에서요 4번에 솔깃한 그 말 있죠. 솔깃한, 매력적인 뭐가 있을까요? 솔깃한, 매력적인 4번의 뜻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적어보세요. 요거 있죠? tempting 그쵸? 솔깃한, 매력적인 tempting
좀 땡기는데 요거 있죠. 솔깃한 매력적인. 이번 구평의 24번 문제 답 제목 아마 의문문일 거야. 솔깃하냐? 넘어가자.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솔깃한 매력적인, 그 다음에 사람을 초대하는 inviting 됐죠? 사람을 초대하는 inviting, 그 다음에 요렇게 enticing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솔깃한 매력적인, 저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꼭 기억해주세요. 뭐 tempting, inviting, enticing 이 정도 여러 번 읽어두면서 꼭 기억하시고, 특히 inviting이라는 것을 사람을 초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솔깃하고 매력적인이라는 뜻으로 아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기출이 된 적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문단 요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단 요약에서 밑에 요약문의 해석을 살짝 애매하게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surpass는 당연히 능가하다, 뛰어넘다 그 뜻이죠. 능가하다, 뛰어넘다 그 뜻인 거고, 동의어 두 개만 적어볼까요? 능가하다, 뛰어넘다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 생각나죠? 그쵸? 능가하다, 뛰어넘다, exceed. 그 다음에 뛰어넘는 거지. 그쵸? 뛰어넘는 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말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쵸? 넘어간다 뭐가 있을까? 넘어간다, go. 그 다음에 beyo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얘도 잘 나와요. 그래서 뛰어넘다, 능가하다 이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체크업에 있는 얘기들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업 문제 먼저, 정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죠? 그쵸?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4번이 답이죠? 4번에서 delete가 아니라, 여러분 그 delete는 무슨 말인가요? delete는 제거하다, 지우다 그 뜻이죠? 반대말로 만들어줘야 맞죠? 만들어내다, generate. 됐죠? generate로 바꿔줘야 맞고요. 그 다음 뒤로 가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쵸? 3번의 답은 4번. 무관한 문장 4번이고, 우리 무관한 문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체크업을 통해서도 풀었고,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푼다고 말씀드렸나요? 빠지면 앞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 그쵸? 빠지면 3번하고 5번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4번이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뺐을 때 앞뒤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은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고, 2번의 B번 보기에서 incompetent가 바로 무슨 말? 무능한 그 뜻이죠. 그쵸? 무능한, 능력 없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와서 우리는 1번 있죠? 1번.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난이도, 읽을 수 있는 문제 실수하지 않고 잘 맞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함축 음치론에 자, 칠판에 내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룰 때는 밑줄은 주제라든가, 요거 잘 생각해야 돼.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룬 글에서 밑줄은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제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기출은 진화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형태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음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체크업 문제를 계속 푸는 건데, 체크업은 기출 아니거든요. 기출 아니고 새로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기출 대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잘 들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소재가 두 개면서 비교 대조할 때는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가면서 내용 파악 중요하지만 뭘 잘 생각하자고? 구성. 하나를 자세히 다뤘는가, 두 개를 비교 대조했는가.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전체로 한 가지 얘기입니다. 좀 볼까요? In the past, 과거에는. 자, 그리고요. 자, 과거로 시작하자. 그쵸? 과거로 시작하면 대부분, 즉, 과거에는 이랬단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시작을 하면 대부분 무엇을 할 경우가 많다고? 현재 있죠. 그쵸? 현재와 비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과거에 어떤 특정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 개선된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건 현재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느낌이라는 것만 보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요.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게 밑줄 있지, 밑줄. 밑줄도 뭘 해보라고 할 수 있다면 해석도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간다. 자, 과거에는 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statistics는 통계학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통계 자료, 통계 수치.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와 통계 수치를 사용하는 것. 차트와 다른 visualization이니까 시각 자료. 됐죠? 차트와 다른 시각 자료의 형태로 데이터와 통계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이거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니? 히트가 되거나 미스가 되거나. 그쵸? 무슨 말이야? 히트가 될 때도 있고 미스가 돼서 잘못될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히트가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겠죠. 되는 대로의, 적어보세요. 되는 대로의 히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였습니다. 되는 대로였습니다. 적어두세요. 자, 되는 대로다. 뭐가 없다? 체계가 없다.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히트가 되거나 미스가 된다. 되는 대로다. 체계가 없다. 무엇이었다고? 그냥 랜덤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뭔지 알겠죠? 그쵸? 일부 발표는 little more than 몇 줄 볼까요? little more than 단지 뭐뭇에 불과한 그 뜻이죠? 단지 뭐뭇에 불과한 only와 비슷해요.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은 단지 무엇에 불과했다고? 목소리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인데 목소리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어떤 거? 부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왜? 앞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쪽에서 되는 대로라고 말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부정적 뉘앙스니까 이 부분도 부정적 뉘앙스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providing unconvincing argument 이게 될 수도 있고 failing to incorporate technology 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일단 참고로 여기에서 unconvincing은 설득력이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 뜻이죠? 설득력이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서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앞쪽에서 드리는 이런 체크 문제 있잖아요. 체크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능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 선택지 있는 것까지 꼭 잘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convincing은 무슨 말이니? convincing은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그 뜻이죠? 그쵸? 요렇게도 많이 쓰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요거 있죠? compelling이 나왔을 때 단순히 강요하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요게 매력적인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뭐 성격으로 봤을 때는 1번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incorporate는 포함시키다 그 뜻이죠. 기술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정보를 여러분 feature 무슨 말이니? feature. ing 붙였으니까 어디에서 나왔어? 동사로 나왔겠지. feature가 자세히 다루다. 적어주세요. 자세히 다루다. feature가 동사를 쓰였을 때 자세히 다루다, 자세히 취급하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이미 알려진 세부사항을 공유한다. 그 다음 5번은 의미라든가 뒤에서 relevance 무슨 말일까요? 타당성, 관련성 그 뜻이죠? 의미라든가 타당성이 없다. 자, 그러면 밑에까지 좀 읽어가 봐야죠. 그쵸? 그럼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하고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 대로였고 그 다음에 일부 발표는 단지 무엇이었다고 목소리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Over the last decade, however,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흐름이 바뀌죠? 그쵸?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more and more organizations, 더욱더 많은 조직, 즉 회사들이 have attempted to address this issue. 그래서 이 문제를 address 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address는 바로 어떤 거? 원래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쵸? 대처하다, 다루다. 적어주세요. 대처하다, 다루다. 요 느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대처하다, 다루다, cope with 의미겠다라는 거, 요거. 자,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상황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어? By turning to data storytelling. 잘 들어.
turn to 무슨 말이니? turn to 그대로 간다. turn 무슨 말이야? 요렇게 방향을 트는 게 turn이지. 그 다음 to는 명사 베이스에 쓰면 뭐뭐로 가는, 뭐뭐로 향하는 그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몸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뭐야? turn to예요. 됐죠? 그럼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적어주세요.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우리 집 고양이가 간식 먹고 싶으면 꼭 선생님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꼭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생겨요. 됐죠? 하나 뜻 적었죠? turn to,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그리고 그 밑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같이 적어주세요. 의지하다, 의존하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참고로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쪽 게 문제가 있었어. 어떤 이야기였어? 자, 똑같은 의미예요.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로 방향을 돌리다. 똑같은 의미. 자, 그러면 앞쪽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어디로 방향을 돌렸다고? 스토리텔링으로 방향을 돌렸다라는 거죠. 감 잡을 수 있겠냐? 스토리인데 뭐가 없었어? 보이스가 없었던 거지. 그걸 문제가 됐으니까 해결책으로 한 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그쵸? 이야기를 말해주는 식으로 이제 바뀐 거야. 자,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동격이죠. 방법론이야. 어떤 방법론이야? Communicate information that is specially tailored for a specific audience. 이 부분에서만 잘해주면 돼요. 왜? 이것과 반대되는 걸 고르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밑에 딱 보니까 정보를 communicate 하는 거죠. communicate 별표. 여기서 communicate도 당연히 어떤 뜻으로 봐줘야 맞겠어요? 당연히 communicate, convey, 전달하다는 뜻으로 봐야죠. 그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특히 테일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테일러는 무슨 말인가요? 원래 테일러. 테일러가 원래 재단사 아닌가? 재단사는 내 몸에 맞게끔 옷을 맞춤 제작해주는 사람 아니야? 그쵸? 그래서 테일러드가 바로 무슨 말? 뭐뭇에 맞추어진, 맞춤의, 그렇게 적어보세요. 맞춤의. 특히나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특정한 오디언스는 당연히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디언스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더 좋아요. 그쵸? 여기서는 오디언스를 앞에 오거니제이션 이런 걸로 나온 걸로 봐서 회사라든가 조직과 관련된 거니까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특정 고객을 위해서 맞추어진 맞춤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론인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잘 봐야 돼. Instead of just presenting any information about a company or a product, data storytelling takes advantage of the wealth of information that is now available to businesses. 이렇게 쭉 보이죠? 잘 생각해. 자, 뭐가 보이냐면 여기 표시 한번 해주세요. Instead of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instead of는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뒤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instead of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죠. 그쵸? 여기 쭉 나오면 여기 나오는 instead of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뭐 대신에 뭐뭇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해석은 그냥 다 똑같이 무엇과 not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게 아니라 이것을 그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강조되는 거겠어? 기본적으로 뒤쪽의 내용이 강조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나 뒤쪽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비교하거나 대조한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 비교하거나 대조한다는 거. 즉,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왔을 때 여긴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 여기만 읽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강조되지만 앞에 나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다라는 거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해결책이면 잘 들어. 여기가 해결책이면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문제점이 되겠지. 그럼 지문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가 현재야. 그치? 여기가 현재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과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대조하면서 간다는 느낌을 잘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just presenting any information about a company or a product. 회사라든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발표하는 것 대신에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take advantage of, 제발 그대로 외운다. 이용하다. 됐죠?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 뭐뭇의 장점을 가져간다. 그 절을 하지 말고 그냥 이용하다. 됐죠? 그냥 이용하다. 자, 뭘 이용하냐면 the wealth of information이니까 풍부한 정보. 됐죠? 풍부한 정보. 자, 그래서 그대로 간다. wealth가 바로 부자 아니냐? 부자? 부죠, 부. 그쵸? the wealth of 한 단어로 바꿔봐. 됐죠? 한 단어로 바꾸면 돼. 그래서 the wealth of가 풍부한, rich하고 같은 말이야. wealth가 부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감을 잘 기억해. 그게 paraphrasing이라든가 비슷한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요령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wealth가 부유함이잖아. 그치? 그 부유한 건 다른 말로 바꾸면 rich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ich information이 풍부한 정보지. 그럼 그걸 어떻게? wealth of information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 된다고. 아시겠죠? 자, 슬슬 감이 조금 올 거니까 그렇게 좀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정보를,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덕택에, 기술 덕택에. 잘 들어. 기술 덕택에 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이용을 하고요. 그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and. 자, 요게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s를 붙인 걸로 봐서 여기가 바로 이제 takes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여러분,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단수니까 뭐가 맞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정보가 되겠죠? 정보가 될 것이고. 그럼 요 단어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니? contextualize. 무슨 말일까요? contextualize. 그치? 컨텍스트가 무슨 말이니? 컨텍스트. 알잖아. 그쵸? 문맥, 맥락 그거 아니냐? 그러면 잘 들어요. 맥락에 맞게 말한다, 문맥에 맞게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거야. 그럼 이걸 잘 들어야 돼. 맥락화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은 하되 어떤 뜻이야? 정보를 여기서 맥락화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니? 정보를 맥락화한다라는 거 혹은 문맥화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연결해서 보는 거야. 잘 들어.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바로 앞에서 자 상황이 좀 바뀌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었지. 그치?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론이래. 근데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어떤 정보야? 특정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정보를 맥락화한다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야? 고객의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야. 이제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화살 옆에서 딱 적어주세요. 고객의 상황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의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contextualize라는 걸 할 수 있겠지. 한 단어 빈칸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겠냐? 31번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뭔가 한다. 상황이 적절하게 뭔가 한다. 어떤 특정 대상에게 맞추어서 뭔가 한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contextualize. 나왔으면 좋겠다. 딱 나와가지고 우리만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도 틀리면 안 된다. 알겠어요? 본 거 같은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야. 본 거 같은데. 그쵸? 차라리 못 봤으면 미련이라도 안 생기지. 그쵸? 그럼 차라리 기억하지 말까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아무튼요. 그럼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tailored information과 비슷한 느낌이 바로 이제 contextualized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고 그것과 반대 상황으로 과거에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밑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상황과 맞지 않고 대상과 관련이 없는 바로 목소리 없는 이야기만 전달할 뿐이다. 무슨 얘기야? 이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제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맞아 맞겠지. 그래서 뭐가 맞는 거니?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요, 표현 한두 가지만 볼게요. 이거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좀만 더 내려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버 서비스가 나와요. 우버 서비스가 쭉 나오는데, 근데 이거 뭐 별거는 없고, 여기 있죠. put, 그 다음에 into perspective, 밑줄. put into perspective. 무슨 말일까? put, 놓다. 뭔가를 into perspective. 여러분, perspective 무슨 말이야? perspective. 그쵸? 관점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 그치? 잘 들어. 자, 왜 관점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그 관점이라고 할 때 그 관자가 바로 무슨 뜻이니? 관자가. 보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문제풀이 요령은 다 비슷하고요. 독해도 비슷한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고, 공교육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져가 줘야 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영어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하니? 스킬 얘기하냐 안 하냐? 거의 안 할걸? 영어 능력 강화를 얘기를 할걸? 그 영어 능력 강화에는 평가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있냐면 자주 사용되는 어휘, 그 다음에 어휘의 생성 원리, 그 다음에 문맥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어휘의 생성 원리가 이제 이런 것들 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문맥을 보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럼 잘 봐요. 자, 퍼스펙티브는 관점은 관점인데, 자, 여기에서 PER 적어보세요. PER. 기본적으로 얘는 뭐뭇을 통과하는 그 뜻이 있어요. 퍼는 through.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퍼가 들어가면 뭔가 스며드는 것들이 싹 다 퍼야. 스며들다 pervade.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생기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이제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야, 터널 통과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니? Through the tunnel이지. 그럼 터널 속에 있는 것은 터널 통과한 게 아니지. 터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지나간 거지. 그래서 이게 통과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것을 가리킨다. 전체적인 것을 뭔가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잘 봐야 돼.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바로 무슨 말이야? 어떤 특정한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보는 거야. 알겠어요? 전체적인 걸 보는 거. 그래서 퍼스펙티브가 어떤 의미야?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는 거니까 가장 긍정적인 의미의 관점이고, 그래서 저게 원근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적어주세요. 처음에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다 볼 줄 아는 거. 원근법이라는 뜻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put 뭐뭐 into perspective 무슨 말이니? 뭐뭇을 전체적 시야로 보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전체적 시야로 보다. 그게 put 뭐뭐 into perspective. 그러니까 전체적 시야로 보는 거니까 넓게 보는 거고 깊게 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또 나와요. 그쵸? 밑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여기 칠판 보이시죠? 요거 보이죠? 그쵸? compelling이 바로 어떤 거? 그래서 매력적인 설득력인데, 자, 이런 뜻으로까지 쓰인다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됐네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우리 책으로 넘어와서 우리 책에는 37페이지로 넘어와 주시죠. 자, 일단 우리는 주제 문제부터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가볍게 한번 적어보시죠. 밑에 렉처 포인트에 칠판에 있는 거 How to Approach 한번 적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펴주세요. 37페이지. 그리고 오늘 이따가 이제 뒤에서 끝나가면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 우리 주간제하고 모의고사 과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모의고사는 어제 재수생이 본 8월 이투스 모의고사 그거 드릴 테니까 듣기 파일까지 여러분 메일 주소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확인해 주세요. 월요일쯤에. 그래서 강의 영상을 링크를 올리려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작업해서 월요일날쯤에 보낼 테니까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이투스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올해는 특히나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관학교 문제에서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은 거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투스가 영어는 잘 만들고 있어요. 영어를 잘 만드는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생색내는 거 자랑하기. 자, 어찌됐건요. 왜냐면 최근에 그 문제들 중에서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자료가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가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그 메가는 모의고사 만들지 않습니다. 메가는 모의고사 자체를 만들지 않고 대성과 갖다 써요. 대성과 갖다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메가 대성 프리미엄, 지들이 이름을 붙여서 메데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찌됐건 대성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메가는 모의고사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인재는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올해 출제진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작년만 못해요. 그리고 작년 문제는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대인재 다니는 새끼들 있잖아. 그 뭐지? 그 재수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른 학원 다니는 자기 친구들한테는 문제 풀지 말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바뀌었고 지나치게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는 바로 뭐냐? 됐죠? 자, 아무튼 자, 잘 풀으라고. 잘 풀면 돼. 자, 아무튼 9평 보고 나서 난이도의 조절은 있을 겁니다. 9평의 경향을 좀 반영해서 모의고사 난이도 조절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자, 아무튼 주제 문제인데요.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죠. 그쵸? 자,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고, 구성과 가치 판단에 주의한다. 이 구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면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면 돼. 포괄적인 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한다. 대상과 차이점 생각하면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뭔지 알겠죠? 지금서에서 쭉 읽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죠. 이 당위성 표현을 유평이 정말 사랑했어요. 작년 수능도 그랬었고. 특히 이제 요지나 주제 문제를 포함한 제목 문제까지 해서 다 나오는 건데, 당위성 표현이 뭔지 알죠? should, 뭐뭐 해야 된다. should, have to, must, need to 이게 들어가 있거나 그걸 살짝 형용사로 바꿔봐. 그럼 뭐가 되겠니? 뭐뭐 해야 된다. 즉 중요하다, important, necessary, crucial, 그쵸? critical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만 않으면 돼. 알겠어요? 그게 당위성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고 그 키워드가 주제를 구성한다라는 거 잊지만 말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발 요거 놓치지 마라. 결국은 주제 제목 문제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익숙하게 잘 봤는데 익숙하게 잘 봤으니까 그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문서에서 최소한 몇 번 이상? 2번 이상 언급을 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걔하고 같거나 비슷한 말이 밑에 선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택자 의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무슨 말? 선택자 의의 전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면 오답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고. 알겠어요? 전체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씩 다 따져. 단 하나라도 지문에 있는 거 관련이 없다. 그럼 과감하게 X 표시. 그 다음에 선택지의 복수명사가 보일 때, 헷갈릴 때 얘기야. 선택지의 복수명사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게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제목이 되거나 주제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맞겠니? 최소한 지문수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방법도 2개 이상, 결과도 2개 이상이 나와야 될 것이다. 헷갈리면 이걸로 본다. 됐어요? 둘을 놓고 헷갈리는데 ways가 있는 게 답이야? 아니면 다른 게 답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보이면 지문에서 최소한 몇 번? 2번 이상은 언급돼야 될 것이다. 됐죠? 이거 보시면 되고 전치사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생겨요. from을 쓰느냐 into를 쓰느냐. 됐지? from을 쓰느냐 into를 쓰느냐 완전 다르지? from 뭐뭐로 붙어고 into는 안쪽으로죠. 그쵸?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정어 no, not, never, little, hardly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분들 해석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한다. 자,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2분. 후딱 읽고 풀어주세요. 반복되는 말, 강조하는 말, 필자의 의견이 있는지 읽어주세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지문수에서 계속 봤던 단어가 뭘까? 그리고 어떤 상황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서 밑에서 걸러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 1번에는 어떤 단어 때문에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전체 1번 선택지의 해석이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어떤 단어 때문에 아니다. 특정한 이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 대한 습관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the primary purpose 이렇게 보이죠? primary는 바로 무슨 말이니? primary는 1차적인 주요한 그 뜻이죠? 그쵸? 1차적인 중요한. 그래서 firs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ain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맨 처음부터 강조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 주요한 목적은, 의도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상업적인 그 뮤직 라디오 브로드캐스트니까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이죠. 그쵸? 자, 그러면 상업적이란 말 보인다. 그냥 라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의 1차적인 목적은 to deliver an audience. 이때 deliver는 전달하다. 자, 여기서 audience는 당연히 뭘까요?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오디언스는 당연히 뭐겠어? 원래 오디언스는 청중이라는 의미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청중이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의미가 확장돼서 관객이란 뜻도 되고 누군가의 글을 읽는 오디언스는 뭐가 되겠어? 독자란 뜻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라디오 방송국이니까 청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청취자를 전달하는 거야. 누구에게? 많은 그룹 보니까 많은 광고업자와 그 다음에 후원자들, 스폰서들에게. 그쵸? 상업적이니까 청취자를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광고를 실어주는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자, commercial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키워드인가? 요 생각하고 가야 돼. 바꿔 말하면 commercial이 빠져있으면 답이 되지 않겠다라고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청취자는 must 보이죠. 그렇죠? 그 청취자는 무엇이어야 된다고? 가능한 거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 라디오 방송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청취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다른 특징들 이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특징들 이상으로 the quantity of an audience aggregate이 딱 보이죠? 그쵸? as a mass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is가 동사니까 앞쪽에 이들이 붙인 건 과거 분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모인 혹은 말 그대로 모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모여진 혹은 모인 청취자의 양이 그쵸? 청취자의 양이 as a mass니까 이때 mass는 말 그대로 커다란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한 집단으로 모인 청취자의 양이 the most significant metric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얘는 측정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딱 좋아. 1m, 2m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meter, metric 그렇게 해서 측정 기준. 자, 그러면 뒤쪽 보니까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방송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seeking to는 뭐뭇을 추구하는, 노력하는 그 뜻인데 make music radio for profitable ends 이렇게 딱 보이죠. 수익성 있는 목적을 위해서 음악 라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방송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은 시청자의 크기입니다. 청취자의 양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청취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결과. 자, 방송국은 attempt to maximize their audience size. 보이죠? 그들의 청취자의 크기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자, 음악을 이제 플레이해 주는 거죠.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재생해 주는데 그냥 인기 있는 음악만 하거나 최소한 음악입니다. 어떤 거? That can be relied upon.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Not to cause audience to switch off their radio.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cause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보이죠?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최소한 어떤 음악이겠어?
청취자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스위치 오프니까 끄다란 뜻이죠. 그쵸? 끄지 않도록 혹은 자 방송을 바꾸지 않도록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인기 있는 음악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꺼버리거나 다른 방송으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지 않도록 믿을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만 재생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audience retention에서 청취자를 보유하는 것, 청취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 잘 봐요. 한 가지 핵심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가 아니라 됐죠? 한 가지 핵심 가치가 됩니다. the를 쓰게 되면 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참고로만 적어보세요. 한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본질적인 그 가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됐죠? 아무튼 뭐 본질적인 것을 가리킬 때 더를 쓸 수 있다. 이거로 참고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체를 쭉 강조하는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청취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떤 방송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어떤 음악을 재생하냐면 인기 있는 음악만 재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In consequence, 결과적으로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위험을 혐오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딱 밑줄고 볼까요? 그래서 높은 정도의 그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주 많이 위험을 혐오하는 것은, 즉 위험을 혐오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 자주 마크아웃을 합니다. 마크아웃을 발표해 주세요. 여러분 마크아웃 무슨 뜻일까요? 마크아웃.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걸로 표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distinguish. 적어보세요. distinguish. 구별짓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래머를 구별짓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리스크 어버전을 해야 성공하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고 많은 청취자를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 청취자가 라디오 방송을 끄지 않거나 혹은 인기 있는 음악만을 이렇게 재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니까 바로 어떤 플레이리스트야? 음악 재생 리스트가 제한되어 있으며 종종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쭉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당연히 음악의 리스트와 관련된 그 내용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취자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자, 요게 최근에 그 주제나 제목 문제가 살짝 바뀐 게 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일단 뭘 걸러낼 수 있어야 되냐면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Features of music playlists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 요거 안 나왔죠? 그쵸? 요거 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Influence of advertisers on radio audiences musical preferences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자, 라디오 청취자의 음악적인 선호에 광고업자가 미치는 영향. 광고업자가 키워드 아니었죠. 그쵸? 광고업자 키워드 아니었고 Difficulties of increasing audience size in radio music program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udience size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걸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 안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necessary of satisfying listeners' diverse needs in the radio business. 당연히 뭐가? diverse needs. 다양한 필요라든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 얘기 없었죠. 그럼 잘 봐요.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es attempts to attract large audience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음악 비즈니스라고 나왔었죠. 아니 근데 지문 속에서 커머셜이란 말을 존내 했는데 여기서 커머셜이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 자, 뭐가 보여 지금 여기? 비즈니스 보이지? 그럼 비즈니스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감 잡을 수 있겠냐? 그쵸? 지문서에서 그렇게 커머셜을 많이 줬는데 왜 커머셜이 없어? 아니야. 커머셜과 관련된 말이 있어. 됐죠? 커머셜과 관련된 말이 있고요. 자, 다음에 뒤에서 large audience 보이죠? 그쵸? large audience 보이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말이 딱 보이는데요. 이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뭘 한다 그랬었어요. 음악을 재생하는데 어떤 음악만 재생한다고? 인기 있는 음악만 재생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 결과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play popular music이다. 이렇게 이제 딱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용으로 봐서도 뭐가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살짝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서 어법 문제 하나 보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 자, 뒤에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어법 얘기들을 조금씩 이제 드려보는데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쵸?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정답에 좀 우선순위가 있다. 정답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가장 많이 정답으로 제시되는 건 역시 동사 관련이다. 그래서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 관련인 거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보통 무엇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 동사 뒤에 대시냐 와시냐. 그쵸? 혹은 동사 뒤에 what이냐 whether냐. 나중에 얘기할게요.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대명사냐 관계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한 번 더 나올 때 쓰는 거죠. 앞에 주어가 뒤쪽에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한 번 더 나올 때 그때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라는 점. 그 다음에 등위 접수가 딱 나오면 요거는 어떤 경우니? and, but, or 얘네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밑줄이 있을 때 얘기죠. 그쵸? 그럼 여러분 반드시 뭘 해준다고? 반드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해석을 좀 해봐라는 걸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비교는 같은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는 뭐가 있는 거야? 짝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형식을 쓴다는 무슨 말이니? 투부정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하고 동명사하고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고, 그다음 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앞에 비교급이 뭐였어? ER이 붙었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맞겠니? than이 나와야 맞죠? 그쵸? than, bigger, than 이렇게 쓰자 맞잖아. 그쵸? 그리고 앞쪽에서 as가 나왔어.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러면 as, 형용사나 부사, 뒤에 당연히 뭘 쓴다? as겠죠. 그쵸?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비교급 ER이 붙었다? 그럼 뒤에 than이다. as가 보였다? 그럼 뒤에 as다. 앞에 비교급 뭐가 딱 보이는데 뒤에 as다. 그럼 틀렸겠죠. 그쵸?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 얘를 별거 아닌 것 같죠? 맞아요. 그 별거 아닌 게 잘 나와요. 아시겠죠? 이 짝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부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강조의 do가 나오기는 해요. 일반 동사 원형 앞에 do나 does나 did. 시험에는 나오지만 정답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자, 쭉 필기하시고 지금 문제 3번 풀어주세요.
나중에 문법은 또 정리해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잘 나오는 거 실수하지 않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까? 그거 생각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의견 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be evaluated죠. 수동태죠. 수동태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묻겠니?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묻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밑줄이 그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동사 뒤에 PP 밑줄이 그어져서 나오면, 즉 비동사 다음에 쓰이는 것이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비동사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능수동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앞쪽에 뭐가 보이니? 앞쪽에 that 딱 보이죠. 그쵸? that 딱 보이고, 그 다음에 several actions 이렇게 딱 보이네요. 그쵸? several actions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명사 보이죠? 그쵸? 명사 보이고 대시고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동사 앞이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고 뒤에 동사가 딱 보였을 때, 관계대명사 주격은 당연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대시 될 수도 있고, 뭐 선행사에 따라서 to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hich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뒤에 동사의 밑줄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단수냐 복수냐 이거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동이냐, 그 다음에 수동이냐 요거 묻는단다. 자,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요, 그 앞에 may가 보였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는 다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단수 복수를 묻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뭐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자, 그러면 얘를 쓸 거냐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무엇을 보고? 선행사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 어차피 얘는 얘 대신하는 거니까 얘에 따라서 단수 복수, 능동 수동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몇 가지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니? 몇 가지 행동은 능동의 형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거나 하면 다 틀리겠죠. 그쵸? 왜?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평가되는 거니까. 옳거나 그른 것으로 평가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의 의미니까 evaluate라든가 be evaluating 이게 아니라 be evaluated 이렇게 해줘야 맞겠죠. 그쵸? 요건 이해되죠? 이해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가볼게요. 자, 2번 한번 바로 볼까요? 이거 있잖아.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렸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R은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 보이니까 앞에 맞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근데 꼭 전체 문장을 보세요. 뒤에 뭐가 보이니? 뒤에 requires라는 동사 보이죠? 그쵸? 그럼 앞에 싹 다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 동사는 뭐예요? 그래, 앞에도 뭐가 보여? 딱 보이잖아. 그쵸? 앞에 나오는 동사 원형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연결이 되는 거고, 요 자리에 앞에 to 부정사에서 to가 이렇게 딱 생략됐다고 보면 되지. 그쵸? 자, 아니, 선생님, 그 and 앞뒤가 같다면서요.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동사 원형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동사 원형하고 여기 동사 원형하고 같은 걸로 봐도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맨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밑에 requires라는 동사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맞겠죠? 그쵸? 물론 to learn, to 부정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 거고 이렇게 동사가 보이니까 앞쪽에 주어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문제니? 구평 문제죠. 그쵸? 그렇다니까? 그쵸? 평가원도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 또 물어봤어요. 그쵸? 이제 아예 and but or 다음에 밑줄이죠. 그럼 이제 이거 뭘 테는 거야? 앞쪽에서 같은 모양을 찾아가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죠. 얘하고 같은 모양 어디 있을까? 얘하고 같은 모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쵸?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도 있어? 여기에도 있죠. 그쵸? 자, 얘도 똑같이 어디? 요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 요렇게 보는 것이 해석도 적절하고요. to가 생략된 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해되죠? 그쵸? 해석 한번 해보면 돼. 직원들은 알 필요가 있다. 언제 그들의 조직의 정책에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 규정에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동료나 관리자와 디스커션, 논의해야 하는지.
그쵸? 의미상 어디 연결되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한번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have를 쓸 수밖에 없어. 그쵸? 왜냐면 봐봐. 얘로 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이죠? 얘로 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이죠? 얘로 봐도 똑같이 동사 원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have가 아닌 다른 형태, 동사 원형이 아닌 다른 형태가 앞쪽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얘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에요. 됐죠? 같은 모양 그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 자, 4번 보세요. 4번은 명사 뒤에 대시죠. 그쵸? 여러분 명사 뒤에 대시면 크게 몇 가지일까요? 명사 뒤에 대. 여기 보면 gray area's 딱 보이지? 그치? 그래서 명사 뒤에 대시잖아. 명사 뒤에 대시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 두 번째 뭐가 있니? 동격의 접속사. 뭐뭐라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때. 세 번째 앞에 선행사가 시간이나 장소일 때 보통 등장하는 거 관계부사. 명사 뒤에 대신 관계대명사, 동격의 접속사, 관계부사 다 된다. 웬만하면 맞는다. 됐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꾸며주는 거 관계대명사 맞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gray area 보이죠? gray area.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니? gray area.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회색이죠, 회색. 원래 gray는. 그쵸? 여러분, 그 회색은 어떻게 만들어진 게 회색이니? 블랙하고 화이트를 더했을 때 생기는 거지. 그쵸? 그래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다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그쵸? 둘 중 하나를 딱 정해지는 거고 근데 두 가지가 섞여서 흰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검정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을 뭐라 그러니? 그레이 에어리어. 됐죠? 애매한 상황이 바로 그레이 에어리어. 자, 그래서 딜레마를 만드는 애매한 상황이 있다. 뭐 그렇게 일단 해석까지 같이 해보면 되고 4번 맞았죠? 아무튼 관계대명사니까 맞게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그쵸? 애매하니까 이걸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여기 decide, 여기 딱 동사 표시 한번 해볼까요? 동사 뒤에 이제 쓰는 걸 물어봤는데요. 동사에 쓰는 걸 물어봤는데, 원래 여러분 그 WH로 시작하면 대부분 뭔가요? WH로 이렇게 딱 시작하면. WH로 시작하는 거. What, when, why, where. 다 뭐니, 대부분? 의문사죠. 그쵸? 그래서,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무엇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WH로 시작하기 때문에 의문사 취급을 해요. 됐지? 의문사 취급을 해. 자, 그러면 봐요. 자, 동사를 쓴다. I know, 적어봐요. I know what I should do next. 여기 쓴 거 맞았죠? 그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안다. 그렇잖아. 자, 이렇게 쓴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겠니? 이걸. 의문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뭘 써도 되니? 이렇게 투부정사 써도 되죠. 그쵸? 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많이 썼던 게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고 참고로 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완전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뒤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whether, 뭐뭐, or no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들어. 자, 완전한 문장을 쓴다 그랬었죠. 그치? 그럼 이제 주어 동사에 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보통 완전한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은 의미의 투부정사로 바꿔. 그럼 이 투부정사에 쓰이는 여기 동사 원형이 타동사야. 완전한 문장인데 형태는 바뀌어 똑같이 완전한 구조가 되어야 돼. 그러면 타동사면 얘가 바로 타동사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목적까지 있어야 되겠지. 그쵸? 이렇게 같이 봐야 돼. 왜냐면 이렇게 딱 밑줄이 있을 때요. 완전한 문장이고 동사 뒤에 목적까지 있는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what을 봐요. what은 어떻게 되는 거니? what은. 자, next는 다음번에 이런 식의 부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없어. 이 자리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안 돼. 뒤에 목적 없으니까 what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투부정사로 바뀌어도 뒤에 투부정사 뒤에 역시 무엇이 없는 거? 목적 없는 거. 이렇게 써야지 what이 맞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what이 쓰일 경우에는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투부정사에서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돼야 돼. 근데 whether가 쓰면 어떻게 되는 거니? 완전한 문장이 오거나 뒤에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뒤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ask for가 뭐뭐을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요청하다는 뜻이니까 비슷해. 비슷하면. 그러면 얘는 뒤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to 다음에 동사, 뒤에 뭐까지? 목적어까지 다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의미상도 뭐가 맞는 거야? whether가 맞는 거야. 그쵸? 자, 요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 왔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냐? 오늘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우리 쉬었다 가겠습니다.